21년 8월 달에 그래서 행정심판이 재결이 됐고 네네. 21년 또 11월에 소가 접수가 돼서 네. 접수가 돼서 이제 진행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기각 사유를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거잖아요. 기각이 됐는데 10월 21일 날 확정일이 10월 21일이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이제 11월 14일 날 취소 청구가 이제 했는데 진행 중인 사건으로 올라왔어요.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지금. 원고가 패해서 2020년 11월 14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네네. 어떤 예. 내용이에요, 이게? 항소장을 낼 정도면은 자기들은 이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겠다는 건데 어떤 걸로 돼서 적발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허용을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 됐어요. 다시 한번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 영업자가 일반 음식점인 영업자가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네네. 허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처음에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과다하다, 예. 승복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원고가 패했고 다시 이제 이거를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장을 접수해서 다시 또 이제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그 제보가 들어와서 진행된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단속 올라가서 적발이 된 상황인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지 못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처분 취소를 해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이제 항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원래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거를 과징금으로 내겠다 해서 기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 업주분이 다시 변심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항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소장을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 담당자분들이 만약에 받기더라도 이게 인계가 되지 법원에서 재판 중이니까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종결 사항들이 뒤에 이제 46페이지 쭉 보면 종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영업 정지가 부담스러우니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해서 과징금으로 교체된 것들이 많습니다. 5개가 이제 그런 사례예요. 전체 사례 중에 어느 경우에 이렇게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을 때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까? 보통 이제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는 그만한 이제 해당 행위에 해당이 돼서 영업정지를 내린 건데 어느 범위까지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료를 하셔가지고 따로 예, 좀 자료를 실무적인 거라서 주십시오. 제가 네, 한번 네. 확인해서 그렇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네. 그 영업정지를 그냥 그대로 받은 데도 있고요. 영업정지를 받은 데들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서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이게 되는 데들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이렇게 조금 선회를 시켜주시는 게 이렇게 되는 사례라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은 영업정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으로 가름할 정도면은 지금 위에 이제 뭐 영업정지 2개월을 40일로 이제 해준 것도 있고 영업정지 15일 내린 걸 그대로 이제 뭐 간 경우도 있고 있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만한 부분이 이렇게 여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우회시켜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어떤 선은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행위로 과징금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초범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유예는 좀 있어야 되겠죠. 네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 자체감사에서 이제 지적사항인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실적 보고 사후관리를 소홀해서 지금 과태료를 납부를 한 것 같은데 22년 11월 24일 날 과태료 부가처분 및 납부 완료라고 돼 있는데 납부 금액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때는 납부 금액이 좀 기입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로 납부를 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이면 적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 부분은 자료 없으시죠? 자료 자체를 만들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폐기물에 대해서도 산업 폐기물 있고 혼합 폐기물 있고 일반 폐기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나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고요. 마무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가 조금 자세하게 기입이 돼서 감사 자료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같은 사항인데요.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적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1년 동안의 양하고 올해 1분기 양하고 이게 정확하게 기입이 된 겁니까? 작년 1년 양이 톤당 165.51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분기에 이거를 오버가 했어요. 넘쳐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료가 이건 전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매립량도 1년치하고 지금 1분기 양하고 1분기 양이 더 많습니다. 1년치보다. 그쵸 소장님? 예, 맞습니다. 이거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좀 코로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니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저희 한번 좀 일단 자료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한번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팀에서 뭐 이대로 작성을 해주셔서 뭐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원인은 한번 확인해서 매립량도 1년치보다 지금 1분기가 더 많고요. 네. 소각도 더 많고 재활용도 더 많고 음식물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43이고 여긴 41이고. 네, 확인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조치 뒤에 68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규격봉투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20만 원 정도가 됐고 지금 이제 110만 원인데 아무래도 이게 규격봉투 미사용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뭐냐 뭐 홍보나 뭐 이런 저기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게 좀 많이 규격봉투 미사용이 전반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렇게 좀 저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단속반들이 파봉하는 팀들이 나가서 파봉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고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소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금액이 1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만 원이에요. 불과 1분기 지났는데 그리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분기면은 작년보다 양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1년 동안 1289만 원이었는데 지금 560만 거의 한 6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라 그러면 이게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저희들이 앞에 단속하고 뭐 클린 기동대 다니고 이렇게 있지만 그 단속이 되고 있다라면 이 양이 줄어야 되는데 같거나 늘고 있는 상황은 단속이 그만큼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각 부서에서 지금 지금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비린이나 이런 건 따로 또 소각을 하고 고추대나 이런 그것들은 또 분쇄기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분쇄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눠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격봉투 미사용하고 불법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되셔야 될 부분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줄은 수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속 활동은 확실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위축됐던 건 사실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활동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일선에서 제일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아, 참 잘하셨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아니면 없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신데 준비가 좀 잘 됐어요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평택 송탄시 구석구석을 관리하신 우리 소장님이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거 다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많이 가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 관리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 복지 대상자 조사 및 지원, 복지 자격 변동 대상자 관리, 복지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지요. 예, 계속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에 몇 분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한 연간 한 3%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 그럼 올해는 지금 이제 한 이번 분기에서도 예, 올해도 전년도 분기에 비해서 한 2~3%는 늘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느는 이유가 대상자가 느는 이유가 요인이 꼭 뭐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도 정부에서 그 지급 대상을 그 소득을 좀 상향을 시켜갖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 복지 자격 변동 대상자도 변동이 많이 있나요? 그 복지 변동사항은 본인이 복지 대상자로 있다가 뭐 취업을 한다던가 이래서 재산 소득 사항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저는 추적을 해서 소득이 상향이 되면은 취소시키고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혹시 복지 대상자가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갖고 불합리하게 받지를 못하거나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예, 그분은 저는 보통 수급자 신청을 하려면은 신청한 것부터 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럼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저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그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수급자로 최종 나중에 책정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보통 이게 그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면 금융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금융권에서 통보를 받는데 보통 한두 달 걸리고 또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최종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긴급 복지 그 대상자는 그런 특별한 막 조회 없이 긴급하게 그냥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는 조사는 자체적으로 했고. 금융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방향은 그쪽입니다. 뭐 경제가 발전하지만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복지 사각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다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뒤에 보면은 68페이지에 보면요. 불법 소각이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가 3건이에요. 예전에는 뭐 2022년대는 1년 동안 3건이었는데 이 불법 소각은 주로 무엇을 뭐 소각을 하는 건가요? 무엇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밭 같은 데서 그 비닐 같은 거 태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생활 쓰레기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농사 걷고 나서 뭐 콩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깻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비닐 수거 작업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콩이라든지 학세 작업도 하고 예.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예. 특별히 그런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일단은 태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지금 4월 달까지면 봄이잖아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인데 봄철에 이렇게 소각이 한꺼번에 다 몰라진다면 불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런 홍보는 어떻게 좀 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소각을 하지 않고 다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 위험물 취급업체 현황에서 여기 밑에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 진행 세부 내역 세부 사항을 보면 정화조 이행 기간이 있어요. 근데 옆에 진행 사항이 이행 중인데 이행 중에 하나는 2003년 5월 9일까지고 하나는 2023년 1월 5일까지예요. 그럼 이게 1월 5일까지가 지금도 이행 중이라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SK 송탄 셀프 주유소. 지금 밑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득영은 지금 2004년이니까 이행 중인데요. 지금 공군사령하고 SK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이행 기간이 지났고 또 예. 밑에 거 SK 셀프 주유소 같은 건 이행 기간이 2023년 1월 5일까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결과 조치가 진행 사항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갖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오염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좋은 단어가 아니니까 해결이 빨리 되고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선장님 질의 있으시죠? 아까 질의 덜 하신 거 아니신가요? 끝나셨어요? 네. 질의 남은 거 있으면 질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유흥식품 접계업소에서 이제 지도 단속 조치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이 있어요. 또 밑에 보면 이제 식품 접계업소에서 이제 또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으로 14건이 있고 영업주가 또 위반한 게 17건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어떤 양불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의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의원님 네, 다시 여기 한번. 이제 유흥업소에 보면은요, 점검을 이제 361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청소년 고용 주류를 제공을 한 게 한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영업자가 이제 준수 사항을 위반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영업주도 위반을 한 거고, 또한 그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것도 또 그 위반이 된 거고, 이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떤 그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무슨 영업 전지가 있던지 아니면 또 벌칙금이 있다건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기타가 이제 33건 있거든요. 기타는 또 어떤 건으로 해서 그 위반이 되어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벌 규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업소하고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종업원에 대해서 양벌 규정 둘 다 처분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기타 같은 경우는요, 영업소 폐쇄,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직권 말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설 기준 위반은 시설 22개소인데 시설 개수명령 13군데, 시정명령 1군데, 영업소 폐쇄 7군데, 영업정지 1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류 판매는 14건인데 영업정지 8건, 과징금 6건을 부과했고요. 옆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건은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1건, 과징금 3건, 과태료 12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영업주와 또 종업원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3건의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냥 건수로만 33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양벌 규정까지 포함해서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네네.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리 그 어려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주류를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업 측에서나 종업원들에게 좀 어떤 그 교육을 잘 이제 홍보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어떤 주류 제공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이러한 그 위반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추가 내용으로 보면 이제 구격봉투 미사용으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뭐 환경으로 인해서 미사용분이 많이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구격봉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단속반도 많이 강화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은변동에서 좀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의 교육도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간변단체들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을에 가면 실질적으로 통반장 이분들께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시민 의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글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실은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나 캠페인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단속은 물론 하겠지만 단속에서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이제 의식이 좀 이제 달라져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교육과 또 외국인 특별히 많이 있는 곳에는 그 단속을 좀 강화를 하셔서 홍보를 좀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냥 원룸이나 1인 세대가 많이 그렇죠. 이제 네네. 늘면서 네네. 이런 게 참 어떤 그런 단절이 많이 되다 보니
이런 홍보나 이런 것도 잘 전달이 좀 안 되고 해서 이런 게 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홍보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통과자님들을 좀 봉사활동을 해서 가가호 그 방문에다 좀 붙여놓는다고 그러든지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적발신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붙여놓으시고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우리의 의식들이 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철저히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하고 CCTV 이런 것 확대해가지고 네, 같이 네, 네. 병행해서. 그리고 이제 CCTV를 보더라도 이제 그 적발을 그 CCTV를 하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서 거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CCTV만 그냥 달아졌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단속반이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칙금을 내고 실질적으로 거기 찾아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시내 현장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다뤄놓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이 좀 행해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적발을 해서 그분한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게 좀 그렇게 네, 네. 네, 운영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일본 23년도에 송탄 출장소에서의 어떤 홍보하는 데 있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러 가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환경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홍보 예산이 별도로 홍보 예산으로만 이렇게 분류된 게 아니고 분류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예. 네. 좀 이 자리에서 어떤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자신이 없고요. 그 부분은 네. 한번 제가 저기를 하면 기회가 되면 저기를 분류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은 이제 짜여져 있고 이제 그 현수막이나 뭐 포스트지나 뭐 홍보지나 지금 이제 쓰레기 뭐 지금 미봉투로 했을 때는 또 가가호 이렇게 홍보지도 이제 붙여야지 됐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그 유니버설 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하게 잘 모든 것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서체를 이용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비장애인들도 노약자도 어린이들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유니버설 채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고. 그 환경국에서도 그래서 네네. 유니버셜 우리 뭐 네네. 디자인부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서체 이런 거 네네. 저 기본적인 건 적용을 하고 이제 있고요. 도시주택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음. 그 작년에 이제 네. 도로변에 이제 주소록에 이제 그 유니버설 채를 이제 우리 복지대학교에서 한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정보를 주시고 그렇게 한 결과 굉장히 모든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잘 줬고 또 행안부에서 우수상도 탔습니다.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그 서체를 사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시민에게도 이제 널리 이제 좀 해서 보편적인 서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한두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환경위생과 소관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데이터가 좀 잘못된 거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네. 아주 관리 대상 사업장 같아요. 여기에 적어 놓으신 거는. 근데 이제 축사나 공장이 좀 줄긴 했는데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축사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에 대해서 우리 평택 전역이 해당이 돼서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축사가 현저히 줄거나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시설 개선이 되고 같이 개선이 돼서 공존하는 사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23년도에는 축사가 좀 줄었어요. 뭐 21년, 22년은 현황이 똑같아요. 왠지 성의 없는 듯한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23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4개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축사가. 혹시 줄은 이유가 뭐 대충 짐작은 가겠지만 이유가 있다면 그동안 이제 뭐 고질적으로 민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뭐 송북동 이쪽 뭐 지산동 이쪽 뭐 그동안에 많은 어떤 장기적으로 했던 그런 시설들이 일부 폐쇄 내지는 어떤 그런 전환되는 어떤 그 개발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설이 몇 개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면 뭐 폐업이나 폐쇄가 되잖아요. 예. 아니면 이전도 되겠고 예. 이전은 하는 경우에는 축사 같은 경우는 허가가 이전 허가는 나나요? 다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물론 뭐 조건이 뭐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은 당연히 뭐 저기를 하는 건데 일부 어떤 그런 기피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그런 집단적으로 반발하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게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저기 지금 조례도 있고 저기 이전을 하고 싶어도 예. 이전이 안 되는 경우일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개발 형태로 지역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축사가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 이제 폐업이나 폐쇄 조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게 되는데 뭐 아무튼 축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이 자료는 예, 공유토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학치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끝날 때쯤이면 악취 개선이 좀 어느 정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본청에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민원 사항이 좀 주민들의 좀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농장주 업주분들한테 많이 컨설팅 좀 부탁을 드리고 좀 교육도 좀 어떻게 되든 좀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개선 예, 이런 예, 거 예.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장업 하시는 업주들의 이제 그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해요. 또 연령층이 고령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8페이지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늘상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굉장히 뭐 민원도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신규 사업 현황이 있습니까 하면 없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황 자료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이것도 역시 성의가 없다. 신규 현황이 왜 없겠습니까? 좀 그 구분을 한다면은 여기 10개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세분화시키면. 근데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사업이 그러면 21년도, 22년도 신규 사업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없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업이 환경이 변화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데 우리 행정은 업무가 늘 그 상태?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성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바깥에 동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민자치 회의에 나오는 그 참여 예산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뭐 1년이면 4-5건씩 동별로 나올 거예요. 그 사업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 단타로 끝난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거기하고 연결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거의 안 돼요. 주민자치에서 손을 놓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500만 원, 6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시범을 한다는 얘기죠. 어느 동네에. 그러면 몇 개월 하고 땡이에요. 그럼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고 주민자치회 연말에 가서 거기에 사업 설명회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관련된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평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에 주민자치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들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이 지속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거의 지속성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업무에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동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자치에도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타로 끝날 사업들이 아닌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시민들의 의견들이거든요.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되게 많은데 신규 사업 없으면 그러면 이건 너무나 성의가 없다. 동장님들 바깥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역 예, 내년도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신규 사업 없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찾아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바뀌어야죠, 자꾸. 힘드셔도.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6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거의 다 우리 그 요번 자료에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민원사항 및 내용 해당 없음 다 처리됐어요? 이게 처리 안 된 게 많을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성의 없다. 여기 보면 접수 있고 처리 기한이 있어요. 이 처리 기한이 어떻게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민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보통 이제 민원건이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그 처리 기한 내에 답변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동마다 또 민원 상황에 따라서 기한이 있겠지만 이건 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한 민원 현황은 어디 있냐? 그 처리한 민원은 저희 그 세월 시스템에 거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그게 저 지연되거나 답변이 안 되면은 민원 처리 부서에서 결과 통지가 그 어떻게 조치 결과 통지를 요구받습니다. 우리 행정이 다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찾아서 예.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는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리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민원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처리 기한 내 처리된 민원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 편안하게 행감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사항이 많은데 그 외에도 몇백 건의 민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별로, 우리 출장소별로, 본청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도 좀 성의 있게 기록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요거와 같이 붙여서 뒤쪽에 보면 우리 그 환경위생과에서 보낸 겁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처리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민원 현황 및 내용 3건이 왔어요. 여기에 3건이 처리되지 못했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리 기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송탄 출장소예요. 민원 내용이 식품 관련 영업, 식품 관련 영업, 거기에 대한 제조 강공업, 뭐 폐업 신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이 그 다음 날이거나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리 지연 사유가 민원 신청 지연 통보예요. 다 세 개 똑같이. 민원 신청 지연 통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어디서 민원 신청이 지연이 돼서 처리 기한을 초과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다시 내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처리를 했는데 전산에 늦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민원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하고 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일 거예요. 그리고 빨리 되기를 바라는 이런 민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민원이 뭐 1년 이내 해주십시오. 이런 건 도로나 교통 뭐 이런 게 관련된 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생활에 밀접한 민원들은 사실상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어둡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 이틀에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민원 신청 지연 통보가 어떤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민원 신청이 늦어졌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접수는 빨리 됐는데 그 과정 절차상에 지연이 돼서 민원 처리가 늦어졌다면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세심하게 좀 우리 행감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행감이 여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위원님들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들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위원님들 배려가 통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예, 공감하고요. 네. 네, 그렇게 다른 최선을 내용들은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잘 해줬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지 않은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